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어프로니에요. 또 비주류예요. 주류는 자평진전이죠. 그러나 이 질병장은요, 연회자평에도 있어요. 연회자평에도 질병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쭉 나와 있는데 일주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일주다라고 하면 금이 많아서 목을 극하니까, 일주를 극하니까 목에 속한 목에 배속된 장기가 안 좋을 것이다. 오늘 이제 적천수 천미에서도 이제 목에 대해서 목에 속한 장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연회자평하고 이 적천수하고 이론이 틀립니다. 연회자평은 일주 위주로 해서 그 일주가 극하는 오행이 많으면 그 오행에 배속된 일주에 배속된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죽는다라는, 죽든 뭐하든 그 병을 앓는다라고 하지만 이 적천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주를 무시하고도 그 사주에 어떤 오행이 있어 갖고 과하든지 또 내지는 쓸데없는 글자, 객신, 기신,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오늘도 한마디로 목을 위주로 강의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을 위주로 했을 때 그 목이 물을 받아들일 거냐 못 받아들일 거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철두철미하신 임철조 선생을 자랑할 게 아니죠. 이 질병장을 끌고 온 성명미상의 이 원문을 지신 양반, 이분이 참 저는 존경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자, 원문 1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오래 살려면 이래야 돼요. TV에 요즘 뭐 보통 100세는 기본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100세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교수님께서는 100세 이상을 사시면서도 아직도 학계에서 활동을 하시죠. 철학 박사. 또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런 데서 나오시는 시골에 계실 분 102살이 되셨는데도 농사를 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오행이 화자예요. 오행이, 전 그분의 사주를 안 봤지만 제가 그런 분들 딱 느낀 건, 저 양반들은 오행이 고로 사주에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야 일세무제. 평생 재앙이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해상. 병이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오기불려라는 건 이거 성정장이에요. 25장, 이게 26장이니까 25장에 성정장을 갖고 왔죠. 성질이 괴팍한 사람은 오기가 어그러진 거죠. 이 불자가 들어가면, 빠지면은 오기려에서 오기가 어그러진 사람은 성정이 중화되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원주를 이제는 유시주로 안 하고요. 유백원 선생의 이름을 빼고 원주라고 바꿨어요. 그 이유 진수함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진수함 선생의 뜻에 따라서 이 원주를 일반적으로 그냥 원주로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진수함 선생께서는 이 여항에 세상에 떠돌던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에 떠돌던 이론을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그 주석 다른 데다가 나다라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성희백이라는 양반을 편주자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적천수 지묘를 지으신 진수함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청나라 초예요. 명말 청초 사람이에요. 그 명대에 태어나서 청나라 때 아니죠. 명나라 때
과거 급제까지 했어요. 명말에. 그랬다가 청나라 때 상국까지 지내다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유배를 가셨어요. 귀향을 가셔갖고 귀향지에서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왜 이걸 첫 번째 원문의 원주를 끌고 왔냐면 이제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왜 원주를 달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달아놨을까 의심이 가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행화자라는 것은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거나 불결, 이거 불결은 어우러지지 말아야죠. 똑같은 소리예요. 온전하다. 오행화자란 온전한 것이다. 생하면서도 불극, 또 같은 거예요. 극하지 않는다. 같은 뜻이에요. 단지 이다 뭐예요? 전자, 온전한 자는 그냥 마땅히 온전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저는 의심을 했어요. 결자, 빠지는 자는 마땅히 빠져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용신상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이런 소리, 결자는 의견, 또 생자는 의생, 생하는 자는 마땅히 생해야 되고 극자는 마땅히 극해야 된다?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사례명조에서 마지막 번에 고창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질환에 의해서 배가 부어갖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암 환자죠. 간암 환자의 임철조 선생 설명이 바로 결자는 의결, 극자는 의거, 마땅히 극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즉 그래야만이 화하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일세무제, 평생 동안 재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용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격국론에서가 아니고 억부론에서요. 그 용신이라는 글자를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정이 되면요, 절대 그걸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걸 만졌다라고 하면 그 사주의 명주는 불행해지고요. 또 그 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명주는 그때 고생을 합니다. 죽든지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래서 자 5번으로는 요거 한 번 더 할까요? 임시화해서 이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사람이 오행이 왜 이렇게 됐는가, 갖추어졌는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임시화했어요. 임 선생이 말한 거예요. 오행은 제천, 하늘에 있으면 오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청적 황백색으로 기운으로 나타나고요. 재지, 땅에 있으면 위 뭐가 되냐면 오행이 된다는 거죠. 오행에서는 뭐예요? 목화토 금수가 되는 것이다. 오행이 땅에.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는 뭐가 되냐? 오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는 그 오장이 간신 비패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장 안에 들었어요. 사람의 됨이 만물지영,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이때도 벌써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청말에도. 임 선생님이 청말, 그러니까 청중기 이후니까요. 만물지영이다. 인간이 만물지영장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가 4권에 있는 소리고요. 요 파란 글씨를 제가 1권에서 갖고 왔어요. 왜 만물의 영장인지 이걸 갖고 왔습니다. 다시 봅시다. 권 1에서 인도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가 1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은 물이라는 것은 만물,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에요. 사물. 막불이라고 해서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면 강한 긍정이 되죠. 득, 그러면 얻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얻었다 라는 소리예요. 오행을 얻지 않은 게 없다. 모든 물건은 오행에 배속이 됐다는 거예요. 오행에 배속이 됐는데 그런 이들, 이 만물의 오행에서 얻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대천일이지. 하늘을 등을 지고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오행에
예, 오행을 얻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우몰인계라고 해서 이거 날짐승, 털짐승, 비늘짐승, 갑각류 또는 각등 오행에서 전기이생 하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운. 마치 깃털짐승, 날짐승은 화에 속하고요. 그래서 잘 날려나 보죠. 사실은 새는 소변이 없죠. 예, 물이 없습니다. 예, 소변을 방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날르는 거예요. 예, 화에 속하고 털짐승은 일반 털짐승입니다. 개나 소나 목에 속하고 이 비늘은 생선이겠죠. 예, 물고기는 금에 속하고요. 각각류 이것은 수에 속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토에 속한다. 토는 중앙에 있으면서 곧 목화 금수를 중기에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 편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목화 금수가 유독 오행이 오직 갖추어졌으니 귀하게 되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오행이 모두 갖고 있으니까. 희로 사람의 팔자라는 것은 이제 팔자로 나타나는 거죠. 마땅히 사주가 유통이 되고 오행이 생화가 되이지 가장 꺼리는 건 뭐냐면 사주가 결함이 있고요. 오행이 편과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대기라고 해서 가장 꺼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행지전, 오행이 온전함을 얻었다는 것은 표두면, 이 머리 형태예요. 여기에서는 상천지, 하늘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있고 미우장부, 이 속 안에 이 평포지만 한 데는 땅의 상이다.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상이고. 그래서 이게 오행이 있는데 바로 그거에 사람이 일소천 하나의 천지가 된다. 사실은 이게 지자가 빠진 거예요. 일소천이야라고 하면 일소천이라는 건 작은 천체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작은 천체다라고 해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철주 선생 말씀 잘 하시죠. 이 이하는 모두 어디에 장부에 속한 겁니다. 목은 오늘 목에 속한 거, 간에 속한 거를 말씀하실 겁니다. 자, 봅시다. 예. 아이고, 내려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쳐이죠. 원문 5번이에요. 자, 목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목, 불수수. 목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기까지 끊어요. 목, 불수수자라고 해서 딱 끊어야 됩니다. 목이 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혈병이다. 피병이다. 라는 거예요. 혈병이다. 자, 이제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릴 거 없이. 수동류라고 해서 이라고 해서 여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사실은. 물은 동쪽으로 흐른다?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세로 얘기하나? 물론 중국은요. 이제 중국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저 티벳고는 서쪽입니다. 예. 이쪽, 화 쪽은 저지대죠. 그러니까 티벳에서부터 고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은 모두 얘네들이 생각하면 모두 동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이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목이죠. 목방입니다. 예. 수는 목방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떡하니 목봉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이 충을 만나든지 혹은 허탈하면 개불수소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딱 끊어야 돼요. 수가 동쪽으로 흐르는데 라고 하면서 목이 충을 만나거나 혹은 허탈하면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셨죠? 목과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수는 곧 피다 라는 거예요. 필주 반드시 주인은 혈병이 되는데 피해병이 생겨요.
대체로 간은 송목, 목에 속하고요. 나펼, 예,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피 받아들여서 이 간이 해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 불납증, 예, 받아들이지 못하면,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 이거 완전하지. 이렇게 완전한 이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저는 어딜 안 쳐다봤지만 안 찾아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아마 황제내경에나 있을까요? 한의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의서까지 쳐다볼 필요는 없고요. 원수산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요, 예,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여항에 떠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글을 임철조 선생이 이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 임철조 선생도 행운하시고요, 원수산 씨도 행운하시고요, 저도 적천수 천미를 가리키는 것도 행운하다라고 저 스스로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자, 임시화하랬습니다. 자, 임 선생이 말씀하시길 춘목이, 예, 봄나무가 불수수자, 예,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춘목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물이 겨울에 항상 물이 얼어 있고 몸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 필요 없습니다. 활을 발립니다. 그래 발령하는 거예요. 예,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동목도 불수수자. 예, 동목, 겨울나무도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반기는 것은 뭐예요? 해동. 이걸 해동은 곧 뭐예요? 날이 풀리기를 기다렸었다. 예, 겨울나무나 봄나무는, 예, 야외에 있는 겁니다. 실내에 있는 거 빼고요. 야외에 있는 거는 봄의 나무나 겨울나무는 물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하목입니다. 예, 그러면 유분하니까 뿌리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수수, 뿔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목화 상관격의 희인수, 인수를 반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화지열, 그 화의 뜨거움, 계절적으로 뜨겁죠. 그 뜨거움을 제거하고 윤지지조, 땅의 메마름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추목, 득지. 예, 추목은 땅을 얻었어요. 그 이유, 뿌리가 박혔다는 소리죠. 예, 뿌리가 박혀서 수수자, 물을 받아들인다. 예, 가을목이 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설금지라고 해서 금의 예리함을 설하기 위해서다. 자, 보십시오. 여기다 쓸게요. 목을 위주로 해서요, 금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금극목을 하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 끼지 않으면 여기서 수가 필요한 겁니다.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거 지금 이게 금은 목은 뭘까요? 살기운입니다. 살기운. 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수가 수를 가운데 끼워서 화살하는 겁니다. 네, 화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적이 금의 예리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 춘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요. 마지못해서, 예, 가을목이 만약 술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예, 그 강한 금의 기운을, 예, 설하기 위해서 목이 받아들이는 거지 꼭 물이 필요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화살이 있잖아요. 예, 살을 화하는데 어떻게 완고한 거 아주, 예, 완철, 예, 완고한 철, 살의 기운을, 예, 화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화살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건 부차적인 이론입니다. 춘동생왕지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지난번 저 원문 3, 4번인가에서 이게 춘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봄이고요. 예, 이거 가을이죠. 춘동이란 여기입니다. 춘동이다. 생왕지목. 예, 이때는 뭐죠? 목이 왕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간방이거든요. 예, 간방. 자, 주역으로요. 예, 여기에 나무는, 예, 그렇게 좀 중요한 것은 그 쇠하면서 물을 받아들일 정도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물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하추가 욕입니다. 이건 곤방이죠. 여기에 나무도 물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휴수목이라 그 왕은 술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 이제 여름이니까요. 왕에서 술을 받아들이고 쇠에서 술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거 없고 이때쯤이면 물은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차적 불수. 만약 이거와 반대가 돼갖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즉 어떡하냐, 혈병이 되는데 불유해 흐르질 못한다. 그러 혈병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뭔 말씀이시냐면 미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미월이란 하나의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오 미가 되겠죠. 아마 여기에 귀에 걸려야 되겠죠. 사오 미 신유술에서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례명조가 간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을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 미월의 을목은 연약한데 이 물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관건인데 사례명조 첫 번째는 그래도 무난히 이 사주가 을목의 미월에 태어나서 이 사주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대운이 흐르는데 다음 사주는 미월에 태어난 을목일주가 완전히 종합적으로 변해서 좀 힘든 사주가 됐습니다. 이 사주는 해명이 목국을 이루어서요. 여기 해수도 있고요. 을목이 충분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쓰냐? 활을 쓰고요. 토도 씁니다. 그럼 격국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을목일주로 정화가 투출해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에 재성을 생하니까 식신생계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틀이 참 좋은 사주죠. 다음 이 아래 사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잡기 식신격으로 잡았고요. 철조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올립니다. 을목생은 미월이죠. 이 약합니다. 미월엔 휴수지위. 약한 건 아주 뻔할 뻔짜예요. 연월의 양투정화, 더군다나 더 약하죠. 정화가 투출했으니 설기태과하다. 가장 반기는 건 시간에 록과 통곤했다라고 해서 시록 통곤 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곤하고요. 해수까지 이제 건드리십니다. 즉 해수지생 그런 거예요. 록을 통곤하고 일지에 해수가 생하고 해서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조열지토. 토가 이 미토를 윤택하게 하죠. 그래서 갱묘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군 당신하고 있다. 해면이 목국을 이루는 바람에 저 을목은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통이지상이라고 해서 식신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식신을 용신으로 하겠다. 지 갑진은 여기에요. 갑진은 호방 거수라고 해서 막 과거에 1등을 하고 장원을 한 것 같습니다. 과가변등고요. 격은 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취 식신용인 했습니다. 이게 식신용인격은 아닙니다. 식신용인격은 별도로 식신이 강해서 인성을 쓰는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요 식신이 강한 게 아니라요 절대로 강한 건 아니죠. 그 이유 해명이 목국을 이루어서요 목이 강해서 활을 쓰는 사주니까 통희 지상 요거의 최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활을 용신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활을 용신으로 쓰니까 희신은 뭘까요? 목이겠죠. 식신을 용신을 쓴다. 비겁을 희신으로 쓸 수 있고요. 비겁 대신에 또 뭘 써도 돼요. 비겁이 강하니까 재성까지 갈 수 있는 사주죠. 그러나 토는 용신으로 잡게 되면
억부법에서 얘기입니다. 식신생재하고 있지만 아까 이 갑진운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격국론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간목이 이 기토를 잡아주면 합거를 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격용신이고요. 화생토였으니까 이게 구신이거든요. 구신도 합거해 가면 격국론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하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요, 또 뭐 이러고 임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화를 끌려고 덤벼들지만 이게 바로 구신 역할을 하는 거죠. 기토가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철조님의 격취 식신용이냐는 냉정해 아니다. 억불원자인 철조님이 분명히 갱묘회국 방신한다고 하셔 일강하다는 것을 알면서 격국론으로 취식용인이라고 하신다. 사주구조상 음팔통인데요. 해수가 양옆에서 있어서 모양이 참 예뻐진 사주예요.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주 오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주가 참 간질환으로 배가 부어서 죽은 사주인데 현대적으로 봐도 좀 안타깝죠. 이게 종합격이라고 하는 사주예요. 처음으로 종합격이 나왔습니다. 저 원문 1번에서 결함은 결한대로 가야 된다. 빠지면 극함은 마땅히 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해수가 병이 되어버렸어요. 해수가요. 화가 엄청 강합니다. 다 화입니다. 비겁을 쓰지를 못해요. 용신을. 그러니까 이 사주가 결국은 해수 때문에 용신을 못 쓸 때 용신을 안 쓰겠다라고 결정을 보고 했는데 이 해수가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죽은 사주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억불을 임철조 선생 이론에서 저 용신을 쓸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보고요. 못 쓰겠다라고 하면 평생 그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죽은 자식은 불화를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살아나면 안 돼요. 죽은 자식은. 아예 그냥 죽게 놔둬야 돼요. 자, 봅시다. 을목생은 미월 똑같아요. 미월. 간투 병정했고요. 아까는 정정이고요. 통근사술했어요. 이 뭘 얘기하냐. 통근사술이라는 건 병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을목이 아니고요. 발설태거하다. 그래서 불수 수생. 수가 생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을목이. 화가 너무 강해서. 반대로 해수가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용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수를요. 참, 격이 이루어지기를 순하게 종합격이다. 종합격은 그 뭐예요? 을목일주에 화를 따라라라는 거예요. 자식을 쫓아가야 되는 사주예요. 이 처음으로 이제 이 종격의 종합격이 나온 겁니다. 임철조 심여첨 선생의 그러니까 일단 연애자평이나 자평진전에서는 없는 종합격이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초교 병신점유에 병신점유에 병정화가 개두를 해서 개두를 하는 바람에 평순지경이 됐어요. 왜 이 병정화를 그냥 놔두면 되니까요. 그럼 무술대운이 좋습니다. 이거 화토동근이라고 해서 무술대운이 화나 똑같거든요. 운에서 극진 해수. 이 해수를 극하니까 좋겠죠. 뭐 명리양덕. 이 30대에 부자가 된 모양이에요. 명예나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해, 수지. 벌써 이제 해자축으로 흐르잖아요. 병환, 고창. 배가 붙는 겁니다. 이 고창병은요. 배가 뭐예요? 지인, 사주에서 화가 왕하면서 봉조토. 조토를 만나니 화항조토하죠. 해수가 무수속이 수가 돌아갈 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수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도로 득작병, 이 병이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어디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목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 이렇게 되는 사정이 있네요. 예, 종합경은 심요청 격분론을 얻고 철저님이 중화를 해서 새롭게 이름진 종격이다. 전저와 같은 미월의 을목인데도 이렇게 참 암담한 것이죠. 예, 오행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수는 못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확실하게 저 지지에는 해수를 씁니다라고 하면, 예, 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잘못 명리를 이 사주를 잘못 보면 해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쭉 괜찮고 무술대운이 제일 나쁠 겁니다. 해수가 깨지니까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해수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병신으로 자격이 탈락된 겁니다. 네, 잘 아시고요. 448번 한번 배드릴까요? 한번. 제가 이거 뽑아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올라있죠?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이 글자만 읽읍시다. 하체 수금 용조, 아니 그림이 아니 색깔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하체 수금 용조 불가. 예, 안 돼요. 하체 목화토 순용, 하체 목화용, 화용신. 예, 딱 나오잖아요. 종합격으로 딱 나옵니다. 색깔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게 프로그래머이신 한범정 선생이 좀 고치셔야 되는데 못 고치고요. 이 사주가 바로 하체 수금 용조에서 불가. 수금을 못 쓴다. 하체 목화토 순용에서 하체 목화를 쓰는데 화용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수가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새우는 오히려 이제 병어가 좀 좋은데 이렇게 빨갛게 나와서 그렇지 좀 새우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 정대원 괜찮네요. 지금은 21살 괜찮네요. 무술대운이 제일 좋습니다. 네, 종격입니다. 종합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